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안 약점 진단원 강좌 13편으로 시간, 상태, 그리고 에러 처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안 약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경쟁 조건,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그리고 오류 메시지 정보 노출입니다. 이번 편의 핵심은 타이밍과 예외를 다스린다입니다. 보안 약점이라고 하면 보통 SQL 삽입, XSS, 파일 업로드처럼 입력값 자체가 위험한 경우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입력값뿐만 아니라 실행 순서, 자원 상태, 예외 처리 방식도 보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다음 그 파일을 열려고 할 때 확인하는 순간과 실제 사용하는 순간 사이에 파일 상태가 바뀌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쟁 조건입니다. 또 반복문이나 재귀 함수의 종료 조건이 없으면 시스템 자원이 계속 소모되어 서비스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딩 실수가 아니라 서비스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보안 약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류 메시지의 스택 트레이스나 내부 경로,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면 공격자에게 시스템 구조를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3가지 약점을 정해 위험성,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 그리고 진단 포인트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구현 단계 보안 약점 중 3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경쟁 조건, 정확히는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영어로는 TOC/TOU라고 부릅니다. TOC는 타임 오브 책, 즉 검사 시점을 의미하고 TOU는 타임 오브 유스, 즉 사용 시점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원을 사용할 때 먼저 상태를 검사하고 그 다음 실제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검사와 사용 사이에 자원의 상태가 바뀌면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입니다. 반복문에는 종료 조건이 있어야 하고 재귀 함수에는 반드시 탈출 조건, 즉 베이스 케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수가 끝나지 않고 계속 호출되면서 메모리나 CPU 같은 자원을 소모합니다. 결국 시스템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류 메시지 정보 노출입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너무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스택 트레이스, 내부 파일 경로, 클래스명,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명, SQL 오류 메시지 같은 정보는 공격자가 후속 공격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편도 이전 강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정의를 보고 왜 위험한지 이해합니다. 그 다음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약점 진단원이 코드 리뷰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이 3가지 약점은 모두 입력값만 보는 것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코드가 실행되는 순서, 자원이 사용되는 방식, 예외가 처리되는 흐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약점은 경쟁 조건입니다. 경쟁 조건은 여러 프로세스나 여러 스레드가 같은 자원에 동시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실제 사용하는 시점이 분리되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어떤 파일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일이 존재하면 그 다음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읽습니다. 이 흐름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일 존재를 확인한 직후 다른 프로세스가 그 파일을 삭제하거나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프로세스는 파일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파일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는 파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원래 확인했던 파일과 다른 파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 사이의 틈이 공격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 조건이 위험한 이유는 실행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코드라도 어떤 스레드가 먼저 실행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 자원에 대한 동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가 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잔액처럼 중요한 값을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수정하면 실제 입금액이나 출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교착 상태, 즉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스레드가 서로가 가진 자원을 기다리면서 아무 작업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시스템 전체가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코딩 기법은 공유 자원에 접근할 때 동기화 구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버에서는 싱크로나이즈드를 사용할 수 있고 C 계열에서는 MUTEX 같은 잠금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부분을 임계 영역으로 묶어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동기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성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보호해야 하는 임계 코드 주변만 최소한으로 동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 입장에서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검사와 사용이 분리되어 있는가? 그 사이에 자원 상태가 바뀔 수 있는가? 공유 자원에 여러 스레드가 접근하는가? 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는가? 검사와 사용을 하나의 원자적인 작업처럼 처리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경쟁 조건 진단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경쟁 조건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버의 취약 코드에서는 먼저 파일 객체를 만들고 EXIST로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파일이 존재하면 FILEREADER을 이용해 파일을 읽습니다. 문제는 EXIST로 확인하는 시점과 FILEREADER로 여는 시점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스레드나 다른 프로세스가 파일을 삭제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 예제에서는 어카운트라는 공유 변수를 여러 함수가 동시에 수정합니다. 더파짓 함수는 잔액을 증가시키고 위드드로 함수는 잔액을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이 함수들을 실행하면 어카운트 값이 예상과 다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버 코드는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을 사용합니다. 라크 객체를 기준으로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파일 검사와 사용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즉, 검사와 사용 사이의 틈을 줄이고 임계 영역을 보호합니다. C의 안전한 코드는 MUTEX를 사용합니다. 공유 자원에 접근하기 전에 잠금을 걸고 작업이 끝나면 잠금을 해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어카운트 값을 수정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사와 사용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일을 확인하는 코드와 파일을 사용하는 코드가 각각 안전해 보여도 두 코드 사이의 시간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진단에서는 코드 한 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봐야 합니다. 진단할 때는 파일, 계좌 잔액, 재고 수량, 임시 파일, 세션 상태, 권한 정보처럼 여러 작업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경쟁 조건의 핵심은 검사와 사용 사이의 틈입니다. 공유 자원은 싱크로나이즈드나 MUTEX 같은 동기화 기법으로 보호하고 검사와 사용을 가능한 한 원자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점은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입니다. 반복문과 재귀 함수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종료 조건이 없거나 잘못 작성되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계속 실행됩니다. 특히 재귀 함수에서는 탈출 조건, 즉 베이스 케이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귀 함수는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정상적인 재귀 함수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고 결과를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팩토리얼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이 계산을 재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i가 1 이하일 때 멈추는 조건이 없다면 함수는 계속 i를 줄여가며 자기 자신을 호출합니다. 5, 4, 3, 2, 1에서 멈춰야 하는데 0, -1, -2로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결국 스택 메모리가 계속 쌓이고 시스템은 RECURSIONERROR나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약점이 위험한 이유는 서비스 거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자가 특정 입력값을 이용해 무한 반복이나 무한 재귀를 유발할 수 있다면 서버의 CPU와 메모리를 계속 사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상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문도 마찬가지입니다. while문에 종료 조건이 없거나 종료 조건을 만족하도록 값이 변하지 않으면 반복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파일 처리, 네트워크 요청, 데이터 파싱, 트리 탐색, 그래프 탐색 같은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코딩 기법은 명확합니다. 모든 재귀 호출에는 반드시 탈출 조건을 둬야 합니다. 반복문에는 종료 조건을 명확히 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반복 횟수 제한이나 최대 깊이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재귀를 반복문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입력값에 따라 재귀 깊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한이 꼭 필요합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은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재귀 함수에 베이스 케이스가 있는가? 반복문이 종료될 수 있는가?
반복 횟수나 재귀 깊이에 제한이 있는가? 외부 입력값이 반복 횟수나 재귀 깊이를 결정하는가? 비정상 입력이 들어왔을 때도 정상 종료되는가? 이 질문들이 무한 반복과 재귀 진단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종료되지 않는 재귀 함수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보겠습니다. C의 취약 코드에서는 FACTORIAL 함수가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합니다. return i 곱하기 FACTORIAL i-1 형태입니다. 하지만 탈출 조건이 없습니다. 즉, i가 1이 되었을 때 멈추는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FACTORIAL 5를 호출하면 5, 4, 3, 2, 1, 0, -1, -2처럼 계속 내려가며 함수가 호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택이 고갈되고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도 같은 구조입니다. 파이썬은 일정 재귀 깊이를 넘으면 RECURSIONERROR을 발생시키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호출을 시도합니다. 이 역시 서비스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C 코드는 i가 1 이하일 때 1을 반환하는 탈출 조건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FACTORIAL 5는 5에서 시작해 1까지 내려간 뒤 정상적으로 결과를 반환합니다. 파이썬의 안전한 코드도 동일합니다. if i 1이면 return 1을 수행하고 그 외의 경우에만 재귀 호출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탈출 조건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탈출 조건이 실제로 도달 가능한지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값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거나 특정 입력에서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무한 반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입력값을 기반으로 재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입력값 검증이 필요합니다. 너무 큰 값이 들어오면 탈출 조건이 있어도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베이스 케이스가 있는가? 재귀 호출이 베이스 케이스에 가까워지는가? 반복문에서 조건을 변경하는 코드가 있는가? 반복 횟수나 재귀 깊이를 제한하는가? 외부 입력값이 너무 큰 경우를 제한하는가? 정리하면 종료 조건 없는 반복은 자원 고갈로 서비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재귀에는 반드시 탈출 조건을 두고 반복에는 명확한 종료 조건을 둬야 합니다. 세 번째 약점은 오류 메시지 정보 노출입니다. 오류 메시지 정보 노출은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정보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보여줄 때 발생합니다. 개발 중에는 오류 메시지를 자세히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파일에서 오류가 났는지, 어떤 클래스가 호출되었는지, 어떤 SQL이 실패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영 환경에서 이런 정보가 외부 사용자에게 노출되면 보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류 화면에 스택 트레이스가 그대로 표시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격자는 이를 통해 사용 중인 프레임워크, 내부 클래스명, 파일 경로, 서버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오류 메시지가 그대로 노출되면 테이블명, 컬럼명, SQL 구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SQL 삽입 같은 후속 공격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파일 경로가 노출되면 서버의 디렉토리 구조를 알 수 있고 특정 파일 접근 공격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오류 메시지는 공격자에게 일종의 지도와 같습니다. 시스템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방식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같은 일반적인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세 오류 정보는 서버 로그에만 기록해야 합니다. 개발자나 운영자는 로그를 통해 문제를 분석할 수 있고 일반 사용자는 내부 정보를 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 입장에서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류 메시지에 스택 트레이스가 포함되는가? 예외 이름이나 내부 클래스명이 노출되는가? 파일 경로나 서버 경로가 노출되는가? SQL 오류 메시지에 테이블명이나 컬럼명이 노출되는가? 사용자에게 미리 정의된 일반 메시지만 보여주는가? 상세 오류는 서버 로그에만 남기는가? 이 질문들이 오류 메시지 정보 노출 진단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오류 메시지 정보 노출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버의 취약 코드에서는 파일을 읽다가 IOEXCPTION이 발생하면 이 PRINTSTACKTRAC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외의 상세 정보와 호출 흐름이 그대로 출력될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디버깅에 도움이 되지만 운영 환경에서 사용자 화면에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파이산의 취약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을 열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strE를 그대로 httprsponse로 반환합니다. 이 경우 파일 경로, 권한 오류, 내부 예외 메시지 등이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버 코드는 다르게 처리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상세 정보는 락어, 에러를 통해 서버 로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일반 메시지만 전달합니다. 파이산의 안전한 코드도 같은 방식입니다. 예외 상세 정보는 락어, 에러로 로그에 기록하고 사용자에게는 일반적인 오류 메시지만 반환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류를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류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영자가 문제를 분석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류의 상세 정보를 사용자 화면에 보여주면 안 됩니다. 사용자에게는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내부 정보는 서버 로그로 분리해야 합니다. 진단할 때는 다음 코드를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printstacktrac, traceback 출력, exception 메시지를 그대로 응답에 넣는 코드, 디버그 모드 활성화, 상세 SQL 오류 출력, 개발용 오류 페이지 노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운영 환경에서 DBUG 설정이 켜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류 메시지 정보 노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세 정보는 로그에만 남긴다. 사용자에게는 미리 정의된 일반 메시지만 보여준다. 오류 메시지가 공격자에게 내부 구조를 알려주는 지도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제 이번 편에서 다룬 세 가지 약점을 코드 리뷰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 조건입니다. 공유 자원 접근 시 싱크로나이즈드나 MUTEX 같은 동기화 기법을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와 사용을 원자적으로 처리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 계좌, 재고, 세션, 임시 데이터 같은 공유 자원이 있는가?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이 분리되어 있는가? 그 사이에 다른 스레드나 프로세스가 값을 바꿀 수 있는가? 공유 자원 접근에 동기화가 적용되어 있는가? 임계 영역이 적절한 범위로 보호되어 있는가? 두 번째, 무한 반복 또는 재귀입니다. 재귀 함수의 탈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문에는 종료 조건이 있는지, 반복 횟수 제한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귀 함수의 베이스 케이스가 있는가? 재귀 호출이 베이스 케이스에 가까워지는가? 반복문이 종료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가? 외부 입력값이 반복 횟수나 재귀 깊이를 결정하는가? 최대 반복 횟수나 시간 제한이 있는가? 세 번째, 오류 메시지 정보 노출입니다. 오류 메시지에 스택 트레이스나 내부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미리 정의된 일반 메시지를 보여주고 상세 오류는 로그에만 남겨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반환하는가? 스택 트레이스가 화면에 출력되는가? 파일 경로, 클래스명, 테이블명, 컬럼명이 노출되는가? 운영 환경에서 디버그 모드가 꺼져 있는가? 상세 오류는 로그에만 기록되는가? 이번 편의 세 가지 약점은 모두 코드의 흐름을 봐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쟁 조건은 실행 순서와 타이밍을 봐야 합니다. 무한 반복은 종료 조건과 자원 사용을 봐야 합니다. 오류 노출은 예외 처리 후 사용자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봐야 합니다. 보안 약점 진단에서는 단순히 취약한 함수 이름만 찾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간, 상태, 에러 처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안 약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 조건입니다.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이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자원 상태가 바뀔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 자원은 싱크로나이즈드나 MUTEX 같은 동기화 기법으로 보호하고 검사와 사용을 가능한 한 원자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입니다. 반복문에는 종료 조건이 있어야 하고 재귀 함수에는 반드시 베이스 케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입력값에 따라 반복 횟수나 재귀 깊이가 커지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류 메시지 정보 노출입니다. 스택 트레이스, 내부 파일 경로, 클래스명, 데이터베이스 구조 같은 정보는 공격자에게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상세 오류는 서버 로그에만 기록하고 사용자에게는 일반적인 오류 메시지만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 자원은 동기화로, 재귀는 탈출 조건으로, 오류는 최소 정보로 처리한다. 보안 약점 진단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코드가 정상 상황에서만 잘 동작하는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실행되면 어떻게 되는가? 끝나지 않는 입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노출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실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14편에서는 오류 상황 대응 부재, 부적절한 예외 처리, 널 포인터 역참조를 다루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